네, 지금 너무나 팬분들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저도 이렇게 무대가 가까운 줄 몰랐는데 너무나 가까이에서 정말 사랑하는 배우분들을 보고 플래시가 터지고 있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조형균 배우님부터 순서대로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크다. 안녕하세요. 원고를 의인화한 그 유일한 인물 K 역을 맡은 조형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육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뮤직 프로필에서 78세 노역을 맡은 랭킹 밀크라는 차지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직그룹의 작가 강남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호피의 음악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기쁜, 엄청 떨고 있는 작곡가 김효은입니다. 네, 우리 작가님과 작곡가님 그리고 마이크가 필요 없으신 두 분, 두 배우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공연 정보를 좀 찾아보니까 많은 관객분들이 손수건이 필요하다, 아니다, 거의 수건이 필요한 작품이다 이런 후기들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정말 감성을 자극하는 뮤지컬이기도 하고 더욱이 실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제 해볼 텐데 강남 작가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실화를 모티브로 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 작품을 처음에 선택하게 된, 이 소재를 찾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처음에 그 김영하 작가님의 책 읽는 시간이라는 팟캐스트에서 이 얘기를 접하게 되었어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 카프카 작가에게 변신이라든지 단편을 발간했던 카프카라는 작가에게 막스 브로트라는 친구가 있었고 이 친구는 80여 권의 책을 출판했을 정도로 당시에 유명한 작가였는데 카프카를 굉장히 이제 동경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41살의 카프카가 죽으면서 남은 자신의 원고들을 모두 불태워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친구한테? 네, 친구에게요. 근데 그때 불태우지 않고 저희가 중편으로 만나고 있는 소송이라든지 뭐 네. 성이라든지 네. 아메리카 같은 작품들을 발간하고 이후에 남은 원고는 자신의 비서였던 에스더프에게 남겨주고 죽게 돼요. 그 후에 이 에스더프와 그의 딸 에바 호프까지 이 원고를 가지고 이스라엘 교도관과 이제 소송을 30년을 넘게 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였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지보다는 네. 이 여인이 왜 그 원고를 지키고 있을까? 30년간. 네. 그리고 굉장히 뭐 고양이 털이 엄청 수북하게 쌓여있는 코트를 입고 뭐 등장을 했다라는 묘사가 있는데 그 코트 안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와중에 2017년에 이제 작곡가님이랑 뮤지컬 창작 아카데미에서 졸업 공연을 준비하면서 소재를 찾다가 이 이야기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나눠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프란츠 카프카 소설에 대해서 좀 첨언을 드리면 카프카는 생전에 딱 3권의 장편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소송, 성, 그리고 아메리카 이렇게 3권이고 나머지는 단편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친구, 카프카의 친구였던 브로트가 이 원고들을 태워달라는 유언을 지키지 않은 바람에 사실 지금 저희 독자들이 그 작품들을 만나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 실화를 모티브로 만들기 위해서 강남 작가님이 스토리 구성을 하시고 이 김효은 작곡가님한테 같이 하자 이렇게 하신 건가요? 네, 저희가 재밌는 소재를 좀 찾고 있었어요.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은데,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내용을 몰랐었어요. 근데 작가님께서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런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평생 종이 조각을 지키면서 살아온 모녀가 왜 그렇게 살게 되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작가님과 한번 만들어보면 재밌겠다 생각해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왜 30년 동안이나 이렇게 소송을 했을까 선뜻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왜 그렇게 힘들게 평생 30년간 원고를 가지고 싸웠을까요?
사실 처음에는 이제 궁금하니까 기사들을 찾아보면서 그 에스토프가 약 2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2억 정도의 원고의 일부를 팔았다, 경매에 팔았다는 얘기도 있어서 네. 처음에는 돈 때문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이 원고를 그러니까 더 높은 로열티를 위해서 팔지 않는 게 아니라 지키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네. 나중에는 변호사비를 댈 수도 없을 정도로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소송을 계속 이어나가고 네.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를 두지도 않고 평생. 네, 평생 원고를 지키고 또 어떤 기자분에게는 이게 나에게 남은 전부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이거는 어쩌면은 그 행복했던 과거에 대한 기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기사로만 만났던 에바 호프에 대한 저의 생각이지 그분의 인생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왜 원고를 지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희 작품 안에서 저희만의 해석으로 이렇게 했을 뿐이지 그분들이 왜 지켰는지는 저도 아직은 모르겠는 것 같아요. 뭐 정말 그분이 원고를 지킨 30년의 세월이 좋든 나쁘든 정말 이 원고가 그 사람의 인생을 정말 만들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 호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배우분들은 쇼케이스 공연부터 계속 함께 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차지연 배우님 먼저 대본을 접했을 때 첫 느낌, 그리고 왜 이 극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작년 3월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1년 전쯤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1년 전쯤에 우연히 이 호프의 제작사인 R&D 웍스라는 회사의 그 대표님한테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툭 주시더라고요. 원고를요? 정말 원고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좋은 작품인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해볼까 하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부담 없이. 그래서 정말 부담 없이 읽었다가 저는 지금 이 장소가 되게 낯선 게 제가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라서 되게 부끄러운데요. 대본도 사실은 힘들게 읽거든요. 이게 아이고 이렇게 이 책 글자를 잘 못 읽고 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한 30분도 안 돼서 그걸 후루룩 다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처음이었어요. 작품의 대본을 이렇게 후루룩 해서 또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읽어보고, 그런데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다른 울림이 있고 이유 없이 자꾸 눈물이 나고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원고를 지키는 사람도 아닌데 계속해서 뭔가 마음이 아래하고 이상하고 뭘까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뭐가 돼도 하겠다 이거. 안 그래도 맡겨봐 주시면 영광이겠다. 네, 참여할 수 있는데 제가 큰 진짜 의미를 두겠다. 정말 그래서 그리고 사실 요즘은 너무 사실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 흐름이나 유행도 너무 순식간에 변화되어 가고 있고, 사실 수많은 정보들이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또 갑자기 다 사라지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실 뮤지컬도 그 흐름을 타는 것인지 무엇인지 정말 뭐랄까 화려하고 스펙터클하고 막 엄청난 색깔의 작품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물론 그런 작품들도 너무 소중하고 귀하지만 그런 뭐랄까요 막 잘 차려지고 멋지고 화려한 미술 속에 아주 순수하고 보석 같고 정말 맑은 아이가 지금 때묻지 않게 태어난 느낌이어서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이 아이를 지켜주고 싶다라는, 곁에서 함께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무조건 하겠습니다 라고 시켜만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라고 하고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게도 계속 참여를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하실 줄 알고 이렇게 대표님이 슬쩍 읽어보라고 하신 거예요? 굉장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예, 그렇습니다. 꼭 해줘 이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슬쩍 한 슬쩍 예. 했는데 정말 운명처럼 그렇습니다. 이 작품이 다가오신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우리 조형균 배우님의 답변도 들어봐야 되는데, 이 대본 접하셨을 때 느낌 어떠셨어요? 저는 마찬가지로 이제
지연 누나는 이제 그냥 슬며시 대본을 주셨지만은 저는 직접적으로 그냥 주시더라고요.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 아마 지연 누나랑 이제 똑같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뭐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편도 아니고 이제 대본을 봐도 이제 어떤 배우들은 아 이거 정말 드라마가 좋다 아니다 이런 걸 딱 판가름을 잘할 수 있는 네. 배우라고 하면 저는 사실 정반대의 배우라서 대본을 읽었을 때 그냥 뭔지 모르게 먹먹하더라고요. 네, 먹먹하고 그 호프라는 캐릭터의 어떤 인생 자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라는 의문이 많이 들면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제 마음 한구석에 약간 그런 호프가 갖고 있던 어떤 성향의 이면이 조금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대본을 저도 지연 누나처럼 계속 읽었어요. 계속 읽혀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뭐 그때는 이제 창작산실에서 이제 처음 대본을 받아서 그게 30분짜리였지만은 30분짜리였는데 진짜 읽는데 한 1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네. 정말 드라마가 훅훅 지나가고 그리고 이게 첫 번째로 제일 와닿았던 거는 실화를 모티브로 했다는 거. 네. 그 점에 대해서 다 읽고 나서도 이제 계속 물어봤어요. 이거 진짜 실화냐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네네네. 거냐. 그 저희가 창작산실 작년 4월이었죠. 4월에 창작산실을 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그 실존하셨던 분이 그해 이제 8월, 9월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네, 창작산실 할 때까지는 이렇게 살아 계시다가 그러면서 이제 이게 창작산실에서 선정이 되면서 뭔지 모를 이 공연은 정말 동공에서 제가 사명감을 갖고 근데 뭔가 공연으로 정말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어쨌든 좋은 기회가 와가지고 저도 이제 지금 누나 마찬가지로 진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정말 원고를 봤을 때 막 너무 화려하고 너무 신나고 이런 감정보다는 먹먹함 그리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의 울림, 끌림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느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조영균 배우가 맡은 K라는 역할이 의인화된 인물이잖아요. 제가 배우면은 이건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이 의인화된 캐릭터 K를 만들면서 작가님은 어떤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셨나요? 처음에 이제 그 호프라는 인물한테 그러니까 변화하기 직전에 발걸음을 떼고 있는 호프라는 인물한테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육성으로. 네, 충분했다고 이런 응원을 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사람이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되게 무례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남이 네, 다 모르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지? 그 사람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왔고 그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존재라면 그런 얘기를 해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원고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원고를 의인화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뭐라 그러지? 원고는 모든 사람의 욕망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베르트에게는 친구의 재능일 수도 있고 엄마에게는 돌아가고 싶은 과거일 수도 있고 그런데 호프에게는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구체화된 외형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텐데 그렇다면 지금 내가 아닌 것의 형태는 어떤 걸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늙은 여자이기 때문에 젊은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남성의 역할이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작품을 미리 보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원고를 어떻게 표현했지? 무슨 옷을 입고 나온 거며 어떻게 연기를 했을까 상상이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배우님께 내가 맡은 캐릭터가 원고다 라고 처음에 알았을 때 좀 네. 어렵게 느끼시지 않았나요? 어려웠죠. 내가 네. 원고야. 일단 예, 엄청 어려웠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한동안 이제 그 뮤지컬 공연을 하면서 한동안 사람 역할을
많이 한 적이 없어요. 네. 어떤 그동안 뭐 어떤 역할을 주로 뭐 외계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하고 있는 작품에 원고라든지 예, 뭐 원고라든지 네. 어떤 선함이라든지 어. 이제 되게 추상적인 역할들을 많이 하긴 했는데 전문 배우이신 아니요, 전문 배우는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원고라는 캐릭터를 처음 접했을 때 네. 일단 모든 캐릭터가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한 일단 고민이 첫 번째로 오는데 그렇죠. 네. 원고를 표현해야 된다. 좀 많이 난감했습니다. 네, 진짜요. 원고는 뭐 어떻게 걸어다니니까 네네네. 그것부터 시작해서 종인데 네. 저 그래서 이제 연습할 때도 진짜 뭐 별거 다 많이 시도해봤어요. 뭐 사람 지나갈 때 이렇게 펄럭거린다든지. 예. 근데 이게 대본을 처음 봤을 때도 원고를 의인화한 캐릭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정말 물질적인 어떤 종이나 이런 걸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게 원고라는 게 아까 작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모두의 욕망이자 네. 그리고 이제 호프의 어떤 솔직한 이면을 보여줄 수 있는 대변인 같은 네. 존재. 네, 그래서 호프가 생각하는 K의 존재와 그리고 K가 생각하고 있는 호프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많이 연습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호프의 자아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이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캐릭터들이나 다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혼자 열심히 캐릭터 공부를 하고 네. 의논하면서 작업을 하지만은 이번 호프 같은 경우에는 호프의 입장을 많이 물어봤어요. 이제. 호프에게 원고가 어떤 의미인지도 되게 중요해요. 네네. 그리고 중간중간 저희가 이제 재판, 네. 뭐 스포긴 하지만 이제 재판 장면을 위주로 이제 드라마가 쭉 이어가는데 저희가 계속 퇴장이 없어요. 계속 네네네. 한 번 등장하는 순간부터 퇴장이 한 번도 없는데 그때 이제 호프가 사람들한테 하는 말 네. 하지만 호프 스스로 네. 하고 싶은 말이 완전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 다른 말을 대변해주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이제 연습을 해서 옷이 예 공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궁금합니다. 예, 옷은 원고지입니다. 원고지를 이제 바탕으로 네. 한 거긴 한데 어떤 행동이나 어. 어떤 말투나 이제 어떤 시선이나 어떤 저희가 앉아 있는 포지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어려웠을 것 같고 어떻게 네. 표현해내셨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고가 모두의 욕망이기도 하고 또 호프의 자아이기도 하고 호프의 정말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대변하는 존재인 것 같기도 한데 겉으로는 정말 강하고 집념이 있는 그런 호프 그리고 원고이지만 또 사람의 감정과 자아를 연기하는 K 두 분 다 정말 고생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 안에서 정말 많은 보람과 기쁨을 느끼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차지현 배우님은 이 뮤지컬 호프를 하시면서 호프만의 매력은 뭐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너무 말하고 싶었어요, 이 부분. 네. 너무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합니다. 저는 2006년 데뷔 이후에 이렇게 당당하고 확신에 차서 말씀드리는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자신할게 여러분. 왜냐면 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작품은 지금도 생각하면 되게 울컥하는데요. 왜 그런지 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하는 사람인데도 왜 이 작품이 내 가슴을 이렇게 치일까, 계속해서 때릴까는 저도 하면서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가 어린 좀 젊은 층의 여러분들이 보셔도 아니면 엄마와 아빠와 함께 아니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그 누구와 보셔도 대화가 되고 소통하고 나누고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유일한 작품이라고 저는 네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나이 또래, 제 나이 또래 아니면 저보다 좀 젊으신 요즘 좀 유행이던데 인싸 이런 인사들이 봐도 그런 이렇게 막
소통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중고등학생분들 다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굉장히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아주 뭐랄까 따뜻한 충격의 시간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의 엄마, 나의 아빠, 그냥 소소하게 지나쳤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굉장히 깊게 생각해보고 돌이켜볼 수 있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이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가장 소중하고 더 아끼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르신들께는 엄청 큰 위로가 되실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아, 나 열심히 잘 살아왔구나. 내가 그렇게 못난 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부족했던 게 아니었구나. 저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고 연기하는 직업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 굉장히 많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좀 힘들어할 때가 많은데, 이 작품을 하면서 유일하게 정말 많이 위로받았어요. 이 작품을 하면서 오히려 이 속에 지금 제가 연기하고 있는 호프가 나인지 내가 호프인지 모를 만큼 K에게 위로받고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치유받고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거 공연장까지 찾아와 주시는 그 시간과 에너지와 그 마음들이 얼마나 귀하고 고된 일이신지는 제가 알아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 귀한 시간 단 한 번이라도 허락해 주신다면 따뜻한 기억으로 평생 남을 수 있는 기억으로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매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네, 그런 게 호프만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정말 많은 제작 발표회나 이런 걸 저도 했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호소하시는 작품, 네, 정말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는 호소입니다. 네. 아, 정말 저도 이거 정말 다 알겠구나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호프의 매력, 정말 남녀노소 어떤 분들, 인싸든 아싸든 누구나 내 마음속에 정말 강렬한 질문과 감동,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작품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배우분들 그리고 작가, 작곡가님들 우리 뮤지컬 호프의 후기들 좀 찾아보시나요? 작곡가님 좀 찾아보셨나요? 엄청 열심히 당연한 거죠. 네. 네. 우리 작가님도 보셨나요? 몰래 이렇게 매일 검색해보고 사실 네. SNS를 잘 못하는데 작곡가님이 보여주시는군요. 너무 안 좋으면 안 보여주시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네. 이게 안 볼 수는 있지만 한 번만 볼 수는 없더라고요. 없죠. 정말 네. 다 찾아본 것 다 같습니다. 찾아보게 되죠. 네. 아마 정말 배우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조영균 배우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차지연 배우님께서도 정말 울림이 있는 원고였다. 근데 그 원고가 뮤지컬로 만들어졌을 때 또 음악이 얼마나 우리를 울리는 음악들이 나왔는가도 이야기를 저희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효은 작곡가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인터뷰에서 이 화성을 원고지 쌓듯이 켜켜이 쌓아 특유의 묘한 톤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냥 말 그대로 음을 이렇게 원고지처럼 쌓았다는 말인데요. 제가 이 대본을 받고 작가님이랑 얘기하면서 느꼈던 이 호프라는 작품은 네. 오래되고 빛은 바랬는데 먼지는 쌓였지만 예쁜 동화책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느낌을 어떻게든 표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처음 이제 곡을 쓰면서 어렵게 쓰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렵게 쓰지 않은, 왜냐하면 곡 쓰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쉽게 쓰게 되면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아니면은 내가 이것밖에 못 쓴다고,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많은 작곡가님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실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고민하고 또 얘기 나누면서 내린 결론은 대중 장르고 나도 좋지만 관객들도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가장 좀 크게 들었어요. 그래서 멜로디나 장르적으로는 조금 더 대중적으로 다가서되, 대신에 그게 처음 가졌던 그 동화책, 빛바랜 동화책 같은 느낌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편곡적인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멜로디 뒤에 있는 반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배우님들이 부르시는 굵직한 선율 뒤에 앙상블 네네. 책갈피님들의 이런 책갈피가 노래를 네, 부르나요? 책갈피 너무 멋지게 장명을 네, 해주셔가지고 우리 K와 책갈피 분들의 이렇게 그게 원고지 한 5장쯤 쌓이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스트링 콜텐 네. 현악기에서도 원고지가 한 또 10장쯤 쌓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저 장르적인 특성을 너무 부각시키고 싶지 않아서 드럼을 과감히 빼고 멜로디 악기들로만 채웠거든요. 그래서 다 음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시면 자세히 들어보시면 음이 굉장히 많아서 너무 조밀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이걸 뭔가 설명은 안 되고 특유의 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톤을 표현해 주신 거. 네, 그래서 뭔가 쌓이는 원고지를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한 명의 관객으로서는 뮤지컬을 볼 때 뭐 이게 어렵게 만든 음악인지 쉽게 만든 음악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다 좋아 보이는데 사실 이 말씀을 듣고 공연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 음들이 왜 이런 음이 나는 거냐면 원고지에 하나 한 장 한 장 한 장 그리고 책갈피들의 노래 이런 것들이 음악으로 구현이 된 거구나 라고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음악이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묘한 켜켜이 쌓인 듯한 톤이 이 뮤지컬 호프의 상징적인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작곡가님이 만드신 곡들 중에 이 뮤지컬에서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곡 추천이 있다면? 이게 진짜 제일 어렵죠. 이거 네, 다 제 다 자식들이라서 거잖아요. 네. 진짜 이 중에 고르기가 제 곡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질문이 왠지 나올 것 같아서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그냥 크게 두 넘버들이 생각이 두 났어요. 넘버, 네. 그러니까 그 유대인 홀로코스트 장면을 수용소에 갇힌 그 사람들과 호프 모녀를 표현했던 그 장면, 노동의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넘버가 있어요. 네. 근데 작곡가에게는 작가도 마찬가지고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이 두 개 다 중요하다는 게 느껴졌던 장면이었는데 어렸을 때 제가 딱 호프 나이 때 어린 호프 나이 때 가족이 저희가 배낭을 메고 늘 여행을 다녔어요. 아빠랑 엄마랑 동생이랑. 근데 그때 이제 미네니였던 것 같은데 유대인 수용소를 제가 그 호프의 나이에 제가 가게 됐어요. 정말 이제 작가님 써주신 가사처럼 노동이 우리를 자유케 하라는 게 입구에도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냥 텅 빈 그냥 위에 샤워기만 이렇게 있는 곳이 알고 보니까 가스실이고 그러니까 그거 실제로 보신 거군요. 네. 그리고 근데 어린 마음에 뭐 얼마나 느꼈을까만은 굉장히 먹먹하고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가위 눌리고 무서웠어요. 근데 저는 그냥 남겨진 걸 관람하면서 느꼈던 그 공포가 어린 호프와 그 사람들은 실제로 경험했던 제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공포잖아요. 그래서 이 곡을 쓰면서 굉장히 그때의 기억이 나고 굉장히 먹먹한 어떤 영화처럼 장면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게 이 곡에 담겼고 그래서 곡을 빨리 쓸 수 있었어요. 실제 경험도 있으셨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 곡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기억이 남고 또 다른 거는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짧게 K와 책갈피님들이 그 어떤 호프의 과거의 페이지를 넘겨주는 회상 1, 2, 3이라는 그런 굵직굵직한 장면들 사이에 그런 넘버들이 있어요. 짧게는 8마디고 뭐 길게는 그렇게 길지 않은데 뭐 아카펠라로도 나오고요. 그 곡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호프라는 작품의 특유한 톤을 잘 좀 반영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회상 1, 2, 3의 그런 것들이 요소들이 합쳐져서 그 길 위의 나그네라는 넘버가 있어요. 길 위의 나그네. 정말 많이 감동을 받고 있는 곡인데 K가 부르는 넘버가 있어요. 호프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그 넘버가
회상 1, 2, 3의 곡들 세 곡이 합쳐져서 그 곡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길 위의 나그네라는 곡을 들으면서 이거 들어봤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앞에 멜로디나 반주들의 기억에 나셔서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각들의 모음이 길 위의 나그네라는 곡입니다. 그러면 작곡가님이 추천해주신 곡 노동이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회상 1, 2, 3에도 조각조각이 나오는 그 합해져서 결국 나오는 게 길 위의 나그네라는 네. 노래인 거죠. 이 두 넘버를 기대해 주시고요. 또 곡을 직접 부르는 우리 배우님들의 추천곡도 들어보고 싶은데 조형균 배우님이 애착이 가는 곡은 어떤 곡인가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길 위의 나그네라는 곡이 이게 창작산실 할 때는 없었던 곡인데 이제 작품 전체 드라마가 나오면서 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작곡가님께서 써주신 곡인데, 이게 노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프의 모든 노래들이 그렇게 뭔가 기교가 많고 네. 화려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서정적이기도 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작곡가님께서 뭐 이제 최대한 뭔가 쉽게 다가가자 했는데 사실 노래가 제일 어려워요. 그런 노래가 더 어려워요. 네, 왜냐면은 아까 회상 1, 2, 3 말씀하셨듯이 반주가 거의 없어요. 예, 반주가 없고 거의 정말 저희 책갈피 네, 네. 이 무리들의 어떤 목소리로만 네. 이제 노래가 그 회상 1, 2, 3이 이제 나중에 공연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노래가 30초가 넘지 않아요, 네. 보통. 예, 근데 그 30초 동안이 저는 연습하면서 제일 힘들었어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더 어려웠어요. 이게 누가 또 첫음을 잘못 잡으면 이게 끝나니까 이게 네. 무조건 화성 싸움에다가 정말 그 화성이 잘 맞았을 때에 그 소리가 묘한 톤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회상을 저희가 잘 불러야지 그 다음 드라마로 토스가 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너무 힘들지만 특히 길 위의 나그네는 노래도 노래인데 그 노래에서 나오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 예, 그 과거 호프가 이제 집을 뛰쳐나가면서 현재 호프가 되기까지 거의 한 2분 정도 안 되는 시간을 뒤에 정말 뭔가 그 주마등처럼 딱 스쳐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네.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딱 지나가는 그 장면이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도 저는 어쨌든 책갈피잖아요. 네. 원고잖아요. 원고죠. 저는 원고. 책갈피가 원고니까요. 친구인 원고. 예, 네. 제가 책갈피 대장이니까요. 저는 원고 입장에서 정말 그 노래를 어쨌든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이제 호프의 과거에 대해서 이제 가사와 이제 대사로 노래를 전달해주는 입장이어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불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다 보면 그냥 너무 슬퍼요. 그렇구나. 네네네. 네. 노래하다가 막 울컥하는 걸 참으셔야 되는. 예, 이게 화성을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쵸, 또 이제 뭔가 플랫되거나 그럼 안 되잖아요. 샵되면 안 되니까. 정말. 근데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호프와 늘 함께 있었던 원고지만 결국은 드라마 안에서는 늘 지켜보고 바라만 봐야 하는 입장이 이 3인칭으로서 바라봐야 되는 입장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호프를 호프의 삶을 바라보면서 불러주는 노래. 원고가 책갈피들과 불러주는 노래. 네. 길 위의 나그네를 말씀해 주셨고, 차지연 배우님은 어떤 곡을? 마찬가지로 길 위의 나그네. 이거 꼭 미는 곡인 네. 것 같습니다. 꼭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 네. 어떤 면에서 그러셨어요? 너무 좋은 말씀 다 이미 해주셨어요. 네. 호프의 3, 40년 정도의 그 시간의 흐름의 여정은 사실 아픔의 시간들이었거든요. 얼마나 대부분. 힘들었겠어요. 네, 그 아픔의 시간은 3, 4분 안에, 그러니까 1분에 한 10년씩 담겨져 있는데, 오히려 저는 작곡가님의 곡과 이 작가님의 글이 너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프다는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아파라고 말하지 않고 나 아파라고 그냥 본질적인 걸 그냥 막 때리시거든요. 그 단순함과 순수함과 진실됨에서 오는 그 묵직함이
사실 배우들이 뭔가를 더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곡이 그런 울림을 주는 가장 명확한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사실 저희도 사람인지라 어느 날은 목도 좀 안 좋을 때도 있고 네. 어느 날은 감기 기운이 있을 때도 있고 어느 날은 너무 몸이 지칠 때도 있는데 항상 이 부분만 나오면 저도 모르게 그냥 무너져서 갑자기 좀 집중이 덜 되는 날이 있는가 싶다가도 이 곡만 나오면 갑자기 확 이렇게 풍덩 그 호프의 큰 강 속에 이렇게 풍덩 빠지게 되는 곡이거든요. 네. 아마 들어보시면 또 그리고 그 드라마를 보시면 왜 이렇게들 침이 마르지 않도록 마르도록 뭐지? 침이 정말 책을 더 읽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아마 그걸 보시면 네. 아실 거라고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길 위에 나그네라는 곡이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가장 중요한 부탁을 중요하지만 굉장히 신뢰가 되는 부탁을 제가 이제 할 차례인데 우리 배우분들이 곡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다 들으셨지만 상상이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